지난 주말 이번 주 화요일 열리는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양당 또 장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변론 전반부터 조기 대선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 내일입니다. 25일.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쟁점들은 거의 다 규명된 거 아닙니까? 이미 내란이다 네. 하는 증거는 국회, 선관위, 네. 서부지역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최후 진술 윤석열이 얼마나 또 거짓말을 하느냐 딱 잡아뗄 거예요. 네. 또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얼마나 신랄하게 밝히느냐. 양측이 무제한하기로 지금 해놨어요. 그렇죠, 정청래, 양측 다. 윤석열 네. 두 분 다. 예. 그러나 무제한 한다고 해서 예. 국민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임팩트하게 네. 그렇게 좀 잘하는 게 중요하죠. 끝난다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많이 열렸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도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탄핵 찬반 집회가 이게 광화문 여기 옆에 곳곳에서 열렸었거든요. 글쎄요, 이제 보수층에서는 전광훈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네. 이렇게 양분돼서 하고 대전이죠. 거기 대전에서 한다고 대전에서도 하긴 하던데요. 하고요. 예, 심지어 목포, 광주에서도 예, 했어요. 광주에서도 했었어요. 세이브 코리아에서. 예. 목포에서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DJ 고향. 거기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은데요. 예. 진보 측에서도 하는데 예. 결국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과 민심 즉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은 네. 이미 결론은 나왔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결론은 끝난 것이다. 가장 이제 문제가 저는 집회하는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당 국민의힘 정당에 좀 문제를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헌법재판소를 인민재판소라고 칭하기도 하고 지금 탄핵 기각을 대비해서 또 대국민 사과 이것도 하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정당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국민의힘이 네.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법 질서를 가장 중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헌법재판소를 인민재판소다. 만약 야당이 했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건데요. 그러한 거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집 앞에 가서 네. 시위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도를 좀 넘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도화신문들의 사설 평론을 보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양 진영에서는 승복해라 네. 하는 기조가 나온 것은 역시 언론이 그래도 이 판국에 재구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이 그나마 예. 오늘 아침에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사과 그리고 양 진영에서는 승복해라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을 제시한 거죠. 그건 근데 지금 사과 얘기는 했지만 최종 변론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것을 우리가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이라도 내려오는 모습이 그래도 3년여 대통령을 한 대통령답게 또 우리 국민들도 3년여 나라를 이끈 대통령이면은 좀 그 정도 해줬으면 좋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예,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저렇게 조폭 두목만 또 못하게 전부 밑에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해버리고 자기는 입만 버리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용납하겠냐? 그것을 기대는 하지만은 내일
더 실망을 할 거예요. 지금 8분의 헌법재판관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결국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거나 아니면 8명대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까? 8명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최상목 대행이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헌재에서도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만약 8분이 하더라도 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 8명이었어요. 8대 0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소추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8대 0이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뭐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을 예단해서 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네네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한겨레에서 좀 단독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그 김성훈 관련해서 경호차장입니다. 영장이 네네. 3번이나 기각됐었는데 비아폰 관련해서 그것을 삭제하려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아폰을 없애버렸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 사건 자체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 네. 자체를 없애겠다고 시도를 했다면 네. 그건 중대한 증거인멸이 되고 매우 중대한 증거인멸이 아주 될 것 같은데요. 중대한 예. 인멸이 되는데 예. 거기 이 경호처 내부에서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는 우리는 안 된다. 이거 삭제하면 그렇죠. 큰일 난다라고 네.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내란의 음모 이러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 아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거죠. 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경호차장인데 3번이나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검찰 단계에서. 그게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예. 검찰에서 그러한 충분한 사유를 대지 않고 영장을 청구도 하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법부에서 기각했으면 그건 뭐라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 경찰이 상실한 영장 네. 청구권이 있는 검찰에서 3번이나 사실상 기각해서 내려보내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뭐 김성훈 이 비아폰 관련해서 검찰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리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군인들 사령관들하고 경찰 일부는 다 잡혔는데 뭔가 비서실, 내각 이런 데서는 아무도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도 탄핵된 예. 업무 정지된 윤석열 검찰, 윤석열 경호처다 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내란 특검법이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또 다른 또 특검법이 지금 명태균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란, 이 계엄의 아마 시작이 명태균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란 특검이나 명태균 특검 법이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최상목 대행이 이러한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 윤석열 권한대행으로 거부권 권한대행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내란 수계 권한대행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또 최상목 대행이 인사는 또 다 하잖아요. 지금 서울청장도 그렇고요. 경찰이다. 경찰 그 밑에 경무관도 이제 상신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인사도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항상 제기를 하시던데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 명태균 의혹이 이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냐. 그리고 또 현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 많은 주자들이 연관성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 특히
명태균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했는데 사진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태균 예. 씨의 진술을 보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틀린 게 하나도 씨 없어요. 진술은 틀린 게 없고 거기에 소위 증거가 네. 통화 기록이나 또 카톡 내용들이 받침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국민들은 증거를 가지고 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거짓말이 없는 걸 보면은 틀린 말이 없는 걸 보면은 명태균 씨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보수에서는 일부에서는 왜 민주당은 특검만 좋아하느냐라고 하지만은 검찰이 안 하잖아. 안 하니까. 검찰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네. 자, 예를 들면 예. 오세훈 시장도 아니다. 하는데 홍준표 시장도 아니다. 모두가 하는데 사실은 밝혀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제보 같은 거 많이 제보에 받으시죠? 의하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명태균 그것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잖아. 네. 창원에서 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탄핵 소추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하돼서 올 것이다. 그러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복귀해서 네. 수사를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 검사들은 이러다가 네. 특검으로 가보면 우리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됐든 이 검찰총장으로서는 여권에 대통령 후보들이 관련돼 있으니까 망설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네.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박범계 의원이 지금 명태균을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글쎄요. 예. 황금폰이라고 하는 실물을 받아서 공개를 지금 하고 사진을 공개하고 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위 사본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 메모장도 지금 보여줬고요. 예. 예.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면 민주당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전략이네요. 다 갖고 있다. 그냥 검찰이 조사 못하면 이건 우리 자 봐라 특검한다. 이런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죠. 아. 아니 당연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개해봐야 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히고 입건하지 않으면은 기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소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지 않으면은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죠. 그 지금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명태균 씨는 지금 국회 나온다고 하다가 건강상태 이유로 못 나오고 본인이 구치소 자기 있는 대로 와라 의원들이 뭐 그런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있습니까? 창원지검에 그 구치소에 가서 네. 하면 어쩌냐 하는 것도 했는데 구치소 안으로는 언론이 네. 취재가 안 된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끼리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 명태균 폰에 뭐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 공개된 것만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가 김상민 뭐 시켜서 그렇죠. 창원 그 얘기도 김영선을 장관시켜줄게. 장관시켜주겠다. 그 얘기도 있고 또 오세훈 또 홍준표 이준석 다 지금 연관성이 있거든. 이준석은 또 뭐 복당시켜 주는 거 홍준표 그 얘기가 좀 민주당이 없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모든 게 지금 거기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하고 다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지금 현재까지 창원지검에서 무엇 했습니까? 이따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 갖고 있다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 보냈는데 예. 자
창원지검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8명이 파견 나가서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서울지검으로 보낸 게 며칠 됐습니까? 아무런 액션이 없잖아요. 뭐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소환 없어요. 조사도 안 해요. 네. 김건희 소환 조사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 그런 얘기도 그렇죠. 없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보냈다고 하면은 검찰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김건희부터 맨 먼저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네. 포토라인에 서야죠. 원래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여기도 창원지검 2가 되고 있다 지금. 아, 이건 결국은 그럼 이거는 또 특검을 할 수밖에 그렇기 없는.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죠. 검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어떨 땐 괴물이라. 잘하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딱 막혀 있고.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에요. 괴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 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이 모르고 있다. 앞으로 예. 90일 내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 얘기 좀 해보면 결국은 탄핵 심판이 3월 아마 중순에 10일 전후에 날 수 있고 그렇다면 선거는 파면된다면 5월 달 초 4월 말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2월 28일 네. 현재 선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2번 기일 연장해서 그렇죠. 이제 하기 때문에 3월 11일 날 3월 11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선고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식으로 전국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또 웃겨요. 네, 왜요? 탄핵은 반대하면서 대통령 선거는 준비한다고. 예, 그게 탄핵 얘기를 못하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웃기는 거죠. 뭐. 이 국민의힘이 참 다 딜레마예요. 그 조기 대선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재명 심판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이재명 안 된다. 결론적으로 딱 하나 보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 네. 이런 거죠. 그 여권의 전략이 그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괜찮습니까? 그 며칠 가겠어요? 빤히 다 아는 건데. 아니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를 하는데 주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언론 접촉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책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국민 뜻대로 이걸 가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당 대표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계엄을 여당 대표로서 반대했고 또 계엄 정지 효력 정지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우원식 의장이 사회 보는 그곳에 18명을 자파를 보내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8표가 부족했잖아요. 여기를 채워준 게 이 한동훈 맞습니다. 대표라고 평가를 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 국민 뜻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 뜻대로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치로 나오려고 만지작거리면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냈습니다. 책 냈어요. 아주 잘 팔리고 있대요. 예약이 잘 된다는데 저는 축하드려요. 그렇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권으로 복귀하면서 비록 소수가 될 망정 좌파 의원들과 함께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돼야지 국민 뜻대로 해놓고 윤석열 뜻대로 가버렸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해놓고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또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힘당 의원들이 너무 세잖아요. 국민의힘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결국 분당되지 않을까.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저는 겁니까? 분당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당은 쪼개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예전부터 그 얘기 하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의원님께서. 제가 이준석 윤석열 분당한다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국민 뜻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윤석열과 손절하고 네. 그 내부에서는 윤석열 힘당 의원들이 찐윤 의원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예. 비록 소수일망정 나간다고 하면 나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 그리고 미래가 있다 그렇게 보지만은. 근데 이게 뭐 이런 말 좀 드리겠지만 세력이라는 게 말씀하셨으니까 질문 드려보면 원내에서 한동훈계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참 의문스럽잖아요. 지금 현재 되게 보면 한 네. 10여 명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을이라고 표현은 맞는지 나갈까요? 나갈 수 있습니까?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제죠. 이제 그게 그 한동훈의 리더십이기 예. 때문에 본래 이 국민의힘의 DNA는 순종이에요. 네. 민주당의 DNA는 저항인데 예. 원래 태생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정치를 건전한 보수로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지. 그거를 표명해 가지고 지금 중도 보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는 민주당이 아닙니까 이제? 중도 보수죠. 예. 그래서 그 중도 보수란 말은요. 예. 네. 김대중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쓴 말이고 아하.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중도 개혁. 그렇게 표현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노선 뭐 이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결국 보수가 즉 국민의힘이 버린 거기는 구구 정당으로 가버리고 네. 중도 보수 세력을 같이 껴안고 간다. 그 대신 아래로도 우클릭과 함께 아래로도 클릭해서 소외계층 네. 이런 사람들도 보듬고 가는 것이 우리가 집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DJ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표현했던 게 조금 논란이 되긴 했지만 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잘했다고 보죠. 잘했다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 지금 처칠은 히틀러한테 이기기 위해서 네. 세계의 반공주의자가 공산당 두목 스탈린하고 잡아서 맞습니다. 이기잖아요. 스탈린하고 같이 한패가 연합을 했죠. DJ도 JP. 집권을 하기 위해서 DJ, JP, TJ 박태준 맞습니다. 이기지 않습니까? 예. 자 클린턴은요. 미국 민주당은 본래 동성애 찬성론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네. 남은 정책을 갖다가 이겼어요. 공화당 정책을 갖다가 박근혜도 네. 경제민주주의. 우리 민주당의 정치를 갖다가 이겼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약간 우클릭하는 것이 좋고 네. 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나오면 좌클릭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서 통합의 정치를 해야지. 예. 지금 현재 이 분열과 갈등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예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더 해보면 그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하고 계속 뭐 박용진 의원, 김경수 지사 오늘은 김부겸 총리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하는 것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다. 예, 예. 잘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다 통합해서 승리의 길로 가라. 네. 좋은 잘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멀어도 네. 윤석열보다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구 아니에요. 그럼 식구죠, 통합해야죠. 식구.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낙연까지도 통합하자. 이낙연 전 대표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통합하자. 예. 함께하자라고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예. 이 윤석열, 이재명을 동반 퇴진시키자.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 얘기 그러면은 하셨는데 예. 통합도 중요하지만은 정 안 되는 사람은 구조조정해야 된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어떤 이낙연 전 총리하고 가장 관계성도 있고 이런 데 보니까 화가 나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네요. 동시 청산 이렇게 동반 청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 아니 예. 이낙연 대표가 네.
후보가 아무리 이재명이 미워더라도 윤석열보다는 더 가까울 것 아니에요. 같은 민주당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뭐 대장동 문제다, 대선 때 안 도왔다거나 자기가 싸울 때 미국으로 갔다거나 이런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결국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의 격리 그리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하면은 뭉쳐야죠. 그 뭉치는데 서로 양보하고 같이 가자 했는데 그 왜 윤석열과 이낙연을 동시 퇴진시키자고 하는지 그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공간이 있다고 봅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본인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뭐 저한테 그 얘기하면서 뭐 31%가 어쩌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낙연은 지난번 뭐 15%? 예, 그것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